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영국의 철학사조라고 할 수 있는 경험론과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에서 시작됐던 대륙 합리론을 비교를 하고 오늘은 주로 이제 영국 경험론적인 입장에서 경험론에 이제 세 명의 이제 철학자가 있어요. 그 로크, 버클리, 흉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보통 이제 영국 경험론 삼총사라고 불리는 이 3인방의 이제 사상을 약간 비교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합리론과의 차이점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이 정도까지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네, 길이는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좀 다룰 내용이 적지는 않다 보니까 좀 말을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륙 합리론을 먼저 살펴보면 합리론에도 또 3인방이 있어요. 경험론에도 3인방이 있는데 합리론에도 3인방이 있어. 3인방. 3인방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혀가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데카르트, 네, 그리고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렇게 셋이 가장 유명하죠. 이런 대륙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에서 발전한 영국 경험론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득관념을 주장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예전에 제가 작년에 한번 영상을 다룰 때 이 생득관념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무리 바빠도 이런 개념은 알고 가자였나? 하여튼 제목이 그런 거였는데 좀 약간 어그로성이 있는 제목인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최대한 좋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그렇게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생득관념이라는 것은 결국 이 데카르트나 스피노자 같은 이런 합리론자들이 얘기를 했던 건데 뭐냐면 결국 사람은 이 감각, 즉 한마디로 오감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감각은 잘못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감각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은 결국엔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험 결과가. 그래서 과학을 맹신한다라는 것을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약간 이러한 입장도 절충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과학 자체도 인간의 관찰과 경험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논리적이고 무조건 비경험적이고 무조건 이런 이성적 합리적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의 그런 합리적인 측면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결과와 판단을 만들어내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이고 인간은 그러한 감각작용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오감을 통한 체험이나 경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이런 합리론자들은. 그래서 사람은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이나 선악 같은 이러한 관념들 있죠. 선악.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생득관념이라 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즉 한마디로 그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간다움, 개다움, 뭐 책다움, 사물다움, 이러한 뭐뭐 다움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형상 개념 같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한 플라톤의 사상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러한 생득관념을 통해서 연역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연역적. 이 연역적인 방법이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적인, 그죠? 그 역사학적 방법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방법론에서 보통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많이 이제 자신의 결론을 도출했고 또 3단론법도 전형적인 연역적 방법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합리론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생득관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사물을 판단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이제 전제가 되었던 거고 이거에 이제 대항마로서 이제 영국의 경험론이 있겠죠.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컨은 여기서 거의 시초라고 보니까 삼총사라고까지는 하진 않고 삼총사를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로크, 아까 말씀드렸던 버클리, 그리고 흉을 보통 삼총사로 들고 있습니다. 흉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중에 가면서 더 이후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회의주의적인 입장도 이제 표명을 하고 약간 좀 더 발전하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러한 영국의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냐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은 오감을 통해서 경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타고난 생득관념에 대한 것들을 부정합니다. 부정. 이 생득관념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로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하게 부정했어요. 이거는 이제 상이라고 표현할게요.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버클리를 요즘 다시 이제 책을 펼쳐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버클리가 로크만큼이나 생존관념을 부정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확실한 게 아니라서. 하지만 로크는 정말 전적으로 정말 생존관념을 부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영국의 이러한 경험론자들이 한마디로 이제 연역법과 반대되는 귀납법이라는 방법을 채택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사상을 이제 증명해 가고자 합니다. 예, 귀납법. 연역법과 다르죠. 반대되죠. 한마디로 이제 이러한 생각들은 이제 타고난 지식이나 관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결국 다 한마디로 이 로크가 얘기했던 그 백지설 얘기했었잖아요. 차뷸라 라사라고 부르는 백지와 같은 이러한 흰 석판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새겨넣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되게 유명한 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납법으로 우리는 지식을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러한 영국의 경험론입니다. 네, 물론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있지만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은 경험론, 합리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직 기본 베이스가 안 잡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험론 위주로 다루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대륙 합리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저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험론만큼이나 합리론을 바싹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라이프니츠에 대한 것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스피노자도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경험론의 측면에서 주로 다룰 건데, 이제 먼저 로크에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차 성질, 2차 성질 말씀드렸죠. 이 성질이라는 얘기, 이 두 부류의 성질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성질이 여기서부터 버클리의 비판도 나오고 또 흉도 진행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흉도 자신의 사상을 진행해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거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흉이나 버클리의 얘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죠. 그죠? 있겠죠. 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물의 성질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 2차 성질은 인간이 존재해야 돼요.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색, 감촉, 맛, 냄새 이런 것들 있죠. 인간의 오감이 없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과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지만 이러한 어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사과라는 사물을 직접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냄새나 색을 알 수 없죠. 사과는 보통 빨간색 아니면은 초록색일 거다 라는 관념은 있지만 그 관념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거겠지만 로크 입장에서는 우리 앞에 비로소 놓여 있을 때만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성질, 오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이게 바로 2차 성질입니다. 그럼 1차 성질은 뭐냐? 인간의 오감과 관계없이 인간이 존재하건 인간이 존재하지 않건 사과 옆에 있건 사과에서 멀리 떨어져 있건 간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 사과의 크기 같은 것들. 그리고 형태. 사과의 형태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사과가 뭐 쪼개지고 이런 뭐 특수한 경우 말고 그냥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매로서 열렸을 때 그 크기와 형태를 누구든지 우리가 머릿속에 표상해 볼 수가 있죠. 그쵸? 그 크기와 형태는 당연히 우리의 오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념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그 자체로서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쵸? 1차 성질로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크기, 형태 같은 것들을 오감과 관계없는 1차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버클리의 비판이 들어옵니다. 이 버클리가 유명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이 로크가 거의 뭐라 그래야 돼? 이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에서 이 성질 개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획기적인 비판을 합니다. 버클리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성직자였고 아일랜드 사람이었어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제 정서적인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에 대한 정서라든가
뭐 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조이스라는 아일랜드에 상당히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예, 뭐 더블린 사람들이나 뭐 율리시스 같은 책을 썼는데 예, 한 번쯤 이름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런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블린에서 버클리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했고 젊은 나이에 교사가 됐어요. 근데 이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그 20대에 인지 원리론하고 시각 원리론을 씁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에서 지금 공개 방송이 나와가지고 창문 밖으로 담배 피지 말라고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는데 최대한 그 방송을 숨겨보려고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네,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촬영하는데 끊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희 아저씨 목소리가 녹음이 된다 그래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애드립으로 넘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도 다 그 어떻게 보면 방송인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저는 방송인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안내 방송이 나와서 참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버클리의 시각 신설론과 인지 원리론 같은 경우에 이제 20대에 작성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뭐로 알려져 있냐면은 이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시각 이론에 대한 이제 시론이라는 이름으로 아카넷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게 이 시각 신설론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책을 버클리가 20대에 썼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건너갔어요. 버클리는. 왜 미국에 건너갔냐면은 이 버뮤다 아시죠?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버뮤다에 대학을 건설하고 싶었어요. 버클리는. 약간 크리스찬적인 대학을 건설하고 싶었던 거죠. 신학자니까. 근데 자금이 부족해서 좌절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했을까 못했을까. 네, 아쉽게도 달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위치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러한 학문적인 성과를 내보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라는 거 아시죠? 버클리 음대 들어보셨죠? 그죠? 되게 유명한 음대 하면은 거의 뭐 넘버원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버클리 음대가 바로 이 조지 버클리의 이 캘리포니아의 조지 버클리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아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림으로써. 그죠? 예. 어쨌든 뭐 버클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그럼 버클리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드려야겠죠. 어떻게 비판을 했는가. 자, 우리는 이제 사과 같은 게 존재하니까 만지거나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 사과는 우리가 지각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사과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과가 있는 거를 지각해야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우선시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보다. 존재가 있어서 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버클리의 유명한 사상을 바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지각되는 것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좀 획기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로크나 이런 이제 1차 성질, 2차 성질을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크기나 형체 같은 사과가 가지고 있는 이 1차 성질은 지각하고 있는 그 주체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한마디로 버클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1차 성질 같은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오로지 2차 성질의 총체인 거예요. 2차 성질의 총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듭니다. 상당히 유명한 예인데 어떤 숲에 커다란 나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나무도 나이를 먹잖아요. 거의 뭐 나이테가 빼곡히 이제 둘러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다라기보다도 나무 이 밑둥이 잘려 나가서 꿍 소리가 났어요. 땅에 부딪히면서. 근데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 근방 몇십 킬로 주변에도 지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나무가 쿵 하고 내는 그 소리를, 자연의 소리를. 그럼 이때 로크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소리는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 자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크기와 형태가 이러한 일종의 한마디로 만류 인력에 의해서 그 나이에 의해서 자연작용에 의해서 땅과의 이런 충돌로 인해서 음파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러한 음이 나오니까 결국 그것은 소리가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버클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소리를 지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그죠? 그 근방에 그 소리를 지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는 땅에 부딪히지 않았다라기보다도 땅에 부딪혔다라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없다. 그죠? 그리고 그 나무는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이제 파격적인 거예요. 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각해서 결국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존재 자체를 지각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막상 지금 말씀드리면서 지금 확인했는데 이거 잘못됐네. 반대로 됐네. 존재하니까 지각하는 게 이게 로크였죠. 그죠? 근데 지각되는 것이 바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한마디로 누군가가 지각을 한다면 그 나무는 그 사람의 의식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예. 즉 버클리에게 이 세계는 물질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으로서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의문이 한번 있었어요. 버클리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짜 그 나무를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그때 그 나무는 존재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다가 여기서 이제 버클리의 약간 뭐라 그럴까 성직자로서의 한계라고 말할까? 이것도 좀 되게 유명하고 비판을 많이 받았던 문제인데 인간이 보지 않고 있어도 결국 그 나무는 신에 의해서 지각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버클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도 이제 버클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가 보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 보고 있으면 그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버클리 입장에서. 근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려요, 결국. 그쵸? 근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리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의아함, 한마디로 참 의문점,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네가 지금 방금 명제로서 한마디의 문장으로서 나무가 땅에 부딪혀서 소리를 냈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제나 그러한 문장이 가능한 거고 그러한 문장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을 때 버클리가 신학자답게 신의 지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이론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버클리를 고평가하는 건 지금까지 영국 경험론의 로크와 버클리를 거치면서 버클리가 내세웠던 이러한 생각과 주장이 너무나 파격적이었다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또 흉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이제 경험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 하셨는데도 막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정 이해가 안 되시면 혹시라도 이제 좀 배속을 낮춰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흉은 뭐냐? 로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이나 맛이나 냄새 같은 게 뭐였죠? 2차 성질이었죠. 2차. 이 2차 성질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로크. 이게 중요해요.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인식과 오감 벗어나서 그 오감의 틀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쵸? 근데 오히려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색, 맛, 냄새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결국 그 사과라는 게 있으면 사과 존재 그리고 그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쵸? 나무나 사과 자체를 부정했잖아요. 그쵸? 왜죠? 왜냐하면 지각하는 그 지각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쵸? 지각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했고 이것은 바로 1차를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1차 성질을 부정. 그쵸?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흉은 뭐냐면은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사과를 보고 있는 나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즉 1차 성질 의심하고 2차 성질만 존재하고 이런 것까지는 둘이 티격태격 했는데 둘의 공통점은 사과를 보고 있는 나. 그죠?
사과를 지각하고 있는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흉은 뭐냐? 이러한 나도 의심합니다. 나. 이러한 자아도 의심하는 거예요. 자, 흉은 내가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뭔 소리냐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흉이 생각하는 나는 뭔가, 결국.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춥다, 기분이 좋다, 따뜻하다, 더럽다, 찝찝하다 같은 이러한 감각을 느낍니다. 지각을 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근데 흉은 매 순간순간 나의 감각이 모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나라는 실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냐면은 결국 이러한 감각의 다발이라는 거예요. 예, 이 지각의 다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버클리와 휴메의 또 차이가 나옵니다. 자, 무슨 차이가 나오냐면 버클리 같은 경우는 사물 같은 것들을 다 지각의 다발로 봤어요. 놓여있는 의자, 사과, 나무 같은 것들을 나무가 까칠하다, 사과가 빨갛다, 사과가 무슨 싱그러운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나의 지각이 종합해서 사과라는 이러한 하나의 단어, 하나의 개념을 완성한다 라고 본 게 버클리인데, 휴은 여기서 나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주체. 그러니까 이러한 사과나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나조차도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과나 나무를 생각하고 있는 나의 다발이라는 거예요. 다발. 그러니까 나의 의식만 있는 거예요. 예, 사과를 생각하는 나는 사과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있는 거고,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무를 떠올리고 나무를 표상하고 있는 나무를 관계하는, 그러니까 나무와 관계되는 그러한 감각의 다발로서 지금 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즉 한마디로 인간이란 뭐냐면은 지각의 다발인 거예요. 예, 매 순간순간이 결국 무수히 많은 지각 있죠. 무수히 많은 이 지각들의 총체인 거예요. 총체. 예, 이해되시죠? 무수히 많은 지각들의 총체예요. 자, 그래서 어떤 감각이 있어요. 지금 내가 느끼는 뭔가 이 불에 손을 댔다고 칩시다. 가스레인지 불에 잘못해서 손을 대서 손이 이제 따끔했어요. 뜨거웠어요. 이러한 뜨거운 감각은 이 감각 경험이 돼서 바로 다음 순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무슨 순간에 영향을 주냐? 아, 뜨거 하면서 손을 빼서 다시 차가운 물에 담그는 이러한 다음 순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웠던 손가락이 차가운 물에 담겨지니까 좀 덜하겠죠. 예, 식어가니까, 그죠? 식어가면서 차가운 이러한 촉감을 느끼게 되겠죠. 즉 한순간의 감각 경험이 있으면 그 한순간의 감각 경험은 또 다른 감각 경험으로 이어지고 이 순간순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서 결국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흉에게는 그래서 오로지 감각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라는 실체가 없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로크, 버클리, 휴메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삼총사가 얘기했던 내용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제 약간 잡히기 시작하시죠. 그죠? 예. 어떤 점에 있어서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가. 휴미 말했던 이 인과관계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건데, 인과관계도 옛날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뭐로 다뤘었냐면은 개념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다뤘지 이렇게 맥락으로서 다루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경험론적인 맥락으로서.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인과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쵸? 인과. 이 인과라는 것은 또 과학이나 이러한 어떤 실증주의자들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어떠한 인간의 툴. 그쵸? 도구. 세계를 파악하는 하나의 도구죠. 그죠? 이 인과라는 것. 한마디로 우리가 철봉을 만지면 손에서 철봉 냄새가 나는 것. 그러니까 철에서는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인과로서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휴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에서는 실제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철을 만졌을 때 손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습관에 따른 착각이라는 거예요. 좀 되게 파격적입니다. 버클리도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 휴문 한술 더 떠요. 예, 휴문 일단 나까지 부정해버리고 들어가니까 인과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른 착각이라는 말 한마디로 불이 뜨겁다라는 것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즉 인간관계는 뭐냐면은 인간이 경험과 습관으로 인해서 착각을 유발해서 결국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객관적인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합니다. 휴문. 자, 회의론적인 입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이제 피론이라든가 이러한 피론이 내세웠던 이런 회의주의적인 이러한 그러한 학파가 있었어요, 한때. 그때 진짜 극단적으로 피론이 했던 얘기가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을지 살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죠? 내가 어떤 달려오는 말에 부딪힌다고 해서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도 알 수 없다. 그건 내가 직접 해봐야 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진짜 극단적인 일종의 회의주의자인 피론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스에.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휴문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을 99번 만졌다고 칩시다. 99번 만졌어요. 그때 이제 냄새가 났더라도 100번째 만졌을 때는 냄새가 안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해가 거의 이제 뭐 자연의 현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이면 100,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집니다. 그쵸? 그쵸? 예, 서쪽에서 뜨는 해는 거의 없어요. 예, 뭐 관찰하는 주체가 뭐 완전히 이러한 뒤틀려 있는 약간 역의 위치에서 바라보지 않는 이상 거의 인과적이고 자연적으로 해는 동쪽에서 무조건 뜹니다. 그죠?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차가운 공기는 보통 위로 올라간다. 이게 맞나? 이거는 제가 지금 혼란이 오기 때문에 맞다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인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뜨거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게 맞나? 이 정도까지는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금 혼동이 오네요. 어쨌든 이거는 또 제가 잘못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고 이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해가 동쪽에서 99번 떴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서쪽에서 뜰 수 있는 거예요. 100번째에는. 이게 흉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부정입니다. 자연계라는 것은 결국 다 우리가 한마디로 습관을 통해서 그러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지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경험론적이고 회의론적인 이러한 흉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습관과 관계한 착각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물질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착각이듯이 자연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이제 휴미 이제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흉의 철학 덕분에 우리가 독단의 잠에서 눈을 떴다고 얘기합니다. 독단의 잠. 유명한 표현이에요. 칸트의 표현입니다. 칸트의 표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칸트에게 있어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감성의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이거는 나중에 제가 칸트 집중적으로 다룰 때 말씀드릴 건데, 인간은 이 경험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이 오성이 있고 감성이라는 게 있다고 봤어요. 칸트는. 오성은 진짜 우리가 말 그대로 뭐 냄새 맡고 보고 듣고 뭐 맛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오성이에요. 근데 이 감성의 카테고리는 뭐냐면은 칸트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계를 파악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법칙이자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지 틀이에요. 틀. 여기에는 이제 12개가 존재한다라고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과관계인 거예요. 감성의 카테고리, 칸트가 얘기했던 12개 중에 하나가 인과관계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를 파악할 때 그러한 감성의 카테고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고, 이러한 감성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게 뭐냐면은 선언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 아프리오리라고 부르죠. 아프리오리. 이러한 시간이라든가 어떠한 공간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이미 선언적으로 칸트에게 있어서 주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죠. 아프리오리적인 거죠. 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감성의 카테고리가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경험할 때 작용한다라고 봤던 거. 잠깐 칸트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흉의 인과관계 이러한 이론이 칸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흉의 인과관계가 칸트에도 영향을 미쳐서 칸트가 자신의 사상을 이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물 자체를 결코 알 수 없고 감각을 통해서는 결코 물 자체를 볼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감성 형식의 틀에 쌓여 있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 틀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마디로 색안경이라는 표현을 하죠. 색안경을 끼고서만 우리는 세계를 파악할 수 있지 원래의 세계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뻔했네요. 순간적으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걸 전제하고 다 알고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은 참 말이 많았어요. 그쵸? 오늘 정말 말도 많았고 내용도 길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정말로 웬만한 영상보다도 어떠한 영상보다도 지금까지 촬영했던 것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손꼽히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것을 바탕으로서 진행되어 갔다라는 것, 근대 철학이 그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경험론, 합리론 비교, 그리고 경험론의 삼총사가 무슨 얘기했는지, 서로 어떻게 비판하고 또 서로가 또 서로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그리고 합리론과 어떻게 다른지, 흉이 뭐라 그랬는지, 그리고 흉의 영향을 받은 칸트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영상은 몰라도 이번 영상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합리론, 경험론만큼은 꼭 머릿속에 넣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